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바람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간 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단순히 예쁘다, 잘생겼다, 술을 너무 좋아한다, 잘 논다 만으로 바람피는 사람이라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징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미리 안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거든요. 사실 연애해봐도 잘 모르고 동거해봐도 잘 모른다, 결혼을 해봐야지 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봤더니 상간자가 10명이 넘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결혼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이고 치료가 어려운데요. 애정결핍은 누군가에게 계속 애정을 갈구하고 그 애정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애정을 받지 못하면은 큰일이 나요. 어딘가에서 그걸 충족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충분한 애정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애정을 줄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애정결핍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바람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상간소송했을 때 그 배우자가 애정결핍형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존중하는 방법도 모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본인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도 굉장히 능합니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잖아. 너가 필요할 때 없었잖아. 이렇게 합리화도 굉장히 능하고 본인이 합리화가 능하다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바람을 피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분들 중에서 연애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막 그냥 그저 인기가 많고 그런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연애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꼭 있어야 되고 혼자서 하는 게 별로 없고 독립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애정결핍형이다 아니다는 연애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락이 수시로 끊기는 사람들입니다. 연락이 왜 끊길까요? 우리가 요즘처럼 연락이 잘 되던 시대가 뭐 언제 있었겠습니까? 예. 친구들끼리 농담을 하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건 죽었거나 바람 피고 있거나 뭐 둘 중 하나라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아니네. 이게 해외에 산다고 하더라도 뭐 시차에 적응에 문제는 있을지언정 연락이 끊기는 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직종에 따라서 연락이 수시로 끊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연락을 전혀 안 하는 타입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대신 연락이 끊기는 시간이 회사 시간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연락이 자주 끊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서 이제 연락이 끊기는. 집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끊길까요? 그렇죠? 예.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딴 데도 갔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이 자주 끊기는 사람이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석연치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현재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고 만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 다수의 사람을 동시에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유의를 늘 즐기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랑의 관계가 사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어항 속 물고기 한 67번 정도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파민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극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요즘 맨날 쇼츠 보고 뭐 이렇게 계속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고 이런 거 다 도파민 중독이다. 우리 스스로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손에 있는 휴대폰에서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도 계속 이런 자극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만큼 더한 자극이 없거든요. 계속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추구를 합니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건 뭐다? 계속 바람핀다. 그런 류의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바람을 피거나 그런 걸 추구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경향성을 생각을 하면 물건도 자주 바꾸고 휴대폰도 자주 바꾸고 차도 자주 바꾸고 이런 분들이 여자친구도 자주 바꾸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물건 하나 오래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은 관계도 되게 오래 지속하고 이런 거가 익숙하고 거기서 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 굳이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고 이런 에너지를 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에너지 레벨이 높거든요. 뭔가 자주 바꾼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도파민 중독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바람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 번 사는 인생 최대한 즐기다 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람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난 자유롭게 살래가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도록 존중을 해줘야지 우리가 굳이 그 인생에 끼어들어서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한 번 인생 사는데 나 그냥 즐겁게 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덕성이 낮다라기보다는 그게 본인의 도덕성의 잣대인 거예요. 이게 원래 바 자체가 높이가 좀 다 다르죠. 뭐 법보다 더한 도덕성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법 정도로 법률을 지키는 것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한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높다 낮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개인마다 잣대가 다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른 거를 뭐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무용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은 넘어가세요.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지 낮으니까 내가 높여야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인생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가끔씩 성관계 중독이다 싶을 정도로 성욕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욕이 굉장히 강하신데 상대방이 이제 그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바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욕이 강하고 낮고 이거는 그냥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연인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배려만 하려고 맞춰주잖아요. 맞춰주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폭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종족 의무를 가지게 되고 성적인 부분은 서로 간에만 이제 도움을 줘야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방은 상대방의 강한 성욕에 가능한 맞춰줬었고 연애할 때 상대방은 상대방이 또 약한 성욕에 가능한 참아주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주장이 점점 강해지죠. 그러면은 한쪽은 성욕이 여전히 굉장히 강한데 한쪽은 막 거부를 하고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은 바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문제라고 보기도 참 안타까운 문제들인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 잘 안 맞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욕이 강하고 이제 상대가 거부하는 케이스는 남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원래는 안 그랬다가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성욕이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남자분들이 성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인데도 자녀 출산 이후에 불만이 폭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적인 측면에서 자녀가 같이 있으니까 데리고 자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좀 기회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남자 쪽은 막 성욕이 점점 막 이렇게 강한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여자 쪽은 이제 자녀를 케어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성욕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균형이 엄청나게 생겨요. 근데 원래 그런 차이가 있는 커플이다라고 하면 그 불균형이 이만큼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관계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성격도 잘 맞고 뭐 그런 부부 관계인데도 이런 문제로 막 깨지고 이런 문제로 바람이 나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자가 막 요구했을 때 어떻게 내가 지금 몸도 안 좋고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요구를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들은 막 참으면서 막 구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이제 둘의 완전 다른 생각이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게 차이가 심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이게 점점 달라지면서 불화가 생기는데 연애할 때부터 이렇게 차이가 심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부간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안타까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뭐 생긴 게 다른 건데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알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가장 피해야 할 사람은 4번이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다 간다. 이런 사람 왜 만나죠?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신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애정결핍병은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여하튼 나한테 이렇게 확 종속돼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의 애정을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천생연분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연락 끊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되게 별로지만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매력이. 예. 도파민 중독은 같이 도파민 중독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살 거야, 뭐 이런 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골병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바람 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은 여러분은 어떤 성향인가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성향인지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현재 내가 만나는 혹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랑 잘 맞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서 좋은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